네, 보시면 이제 그 로그 함수에서 나오는 그 평행이동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y는 로그 2의 4x 빼기 12는 y는 로그 2의 x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된 그래프로 한답니다. 그럼 얘네들은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 건지를 먼저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봐볼게요. 그럼 얘네들 식을 먼저 좀 한번 정리를 먼저 해볼게요. 우리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이 y는 로그의 4x 빼기 12는 얘는 뭘로 묶을 수 있어요? 4로 묶게 되면 로그 2의 4에다가 x 빼기 3이라고 이렇게 묶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맞죠? 또 물어볼게. 4하고 이제 x 플러스 x 빼기 3은 어떻게 곱해져 있죠? 그럼 곱해져 있는 로그를 찢을 때는 뭐 하면 되죠? 빼면 되죠. 더하면 되죠. 그럼 로그 2의 x 빼기 3에다가 플러스 로그의 2의 4가 되는데 우리 물어볼게. 4는 2의 제곱이죠. 그럼 로그 2의 4는 뭐가 됐어요? 얘는 2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우리는 걔네들 어떻게 쓸 수 있냐고 하면 얘는 y는 로그 2의 x 빼기 3에다가 플러스 뭐가 돼? 2라는 것도 확인이 가능할 거예요. 맞죠? 그럼 보시면 우리는 얘네들을 보시면 이 로그 2의 x를 봤더니 x 대신에 x 빼기 3을 집어넣네요. 맞죠? 그럼 x축으로는 얼마만큼? x축을 얼마만큼? 3만큼. 그럼 뒤에 떨거지가 y축의 이루만큼. 그래서 y축으로 얼마만큼? 이만큼 평행이동된 그래프의 모양이 완성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는 a, b의 값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걔네들 로그가 갖고 있는 a, b의 값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로그 함수의 평행이동이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맞죠? 그럼 이제 뭐 할 거냐면 이제는 이걸 싹 지우신 다음에 우리가 이제 로그 함수가 갖고 있는 뭐냐면 최대 최소 문제를 풀 거고 그다음에 로그 함수하고 지수 함수와의 관계를 보고 그다음에 지수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마무리 좀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얘네들을 보시면 이제 어떤 거 먼저 볼 거냐면 우리가 그 로그 함수에 관한 최대 최소의 내용도 한번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그럼 별 6인데요. 별 6은 로그 함수의 최대하고 최소를 보도록 합시다. 최소. 네, 그럼 로그 함수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지수 함수에서 있는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지수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구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수 함수 같은 경우는 밑이 1보다 크면 증가 함수 맞지? 밑이 0하고 1 사이면 감소 함수였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얘도 증가 함수 밑이 1보다 크면 증가 함수, 밑이 0하고 1 사이면 감소 함수의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도 똑같이 1번은 뭐보다 클 때? 밑이 1보다 클 때. 두 번째는 밑이 0하고 1 사이일 때 우리가 걔네들의 최대 최소 구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맞죠? 그럼 첫 번째 보시면 밑이 1보다 클 때는 봐봐. y는 어떻게 써있냐면요. 로그의 a의 fx라는 식이 있대요. 로그 a fx. 그럼 봐봐. 밑이 1보다 크면 무슨 함수라고? 증가 함수를 했죠. 증가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함수가 뭐 할수록? 커질수록 이 바깥에 있는 함수가 어떻게 돼요? 커진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 돼요. 맞죠? 그럼 얘네들 두 번째는 안에 있게 작아지면 얘도 어떻게 돼? 작아진다는 게 첫 번째 밑이 1보다 클 때 최대 최소 구하는 방식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이 0하고 1 사이일 때는 y는 로그 a에 fx가 있는데 봐봐. 중요한 거는 밑이 0하고 1 사이니까 어떻게 돼? 이 뒤에 있는 이 값이 뭐 할수록? 클수록. 밑에 있는 얘는 뭐가 돼? 작아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맞죠? 두 번째는 얘가 어떻게 할수록? 작아질수록. 얘는 점점 어떻게 돼? 커진다는 것이 우리 얘기하는 로그 함수에 대한 최대 최소에 대한 그 원리는 알려드렸습니다. 맞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이 fx의 식이 뭐에 따라 이제 문제 푸는 방식이 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1번은 뭐부터 볼 거냐면 그 fx가 몇 차식일 때? 1차식 때부터 보도록 합시다. 1차식일 때. 네, 1차식 때 보게 되면 우리는 y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y는 뭐라고 쓰냐면 로그에 2의 x 빼기 3이라고 했답니다. 로그 2의 x 빼기 3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문제는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5부터 19까지. 그럼 이 범위 안에서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게 목적이랍니다. 물어볼게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봐봐. 원래는 y는 로그 2의 x라는 값을 x축을 얼마큼 이동한 거죠? 3만큼 이동한 시기에 먼저 3만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무슨 함수? 증가함수 이렇게 올라가는 증가함수의 모양이 나온대요. 근데 범위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5부터 어디까지? 5부터 19까지의 범위를 갖고 있는
이 범위 안에서 우리가 최대치수를 구하고 싶대요. 맞죠? 맞죠? 그럼 최대값은 뭐를 대입할 때 최대값이겠어? 이게 최대값이라고요? 19를 대입할 때 최대값이겠죠. 그럼 최대값은 19를 대입하면 로그 2의 16이죠. 근데 16은 2의 4제곱이니까 4가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최소값은 5를 대입하면 뭐죠? 로그 2의 2니까 뭐가 돼? 1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처럼 걔네에 있는 모순식 fx가 몇 차식일 때? 1차식이면 뭐 하면 되죠? 양끝값을 대입하면 되겠죠. 괜찮아요, 여기까지? 양끝값을 대입해서 문제를 푼답니다. 응? 두 번째 보시면 이제 fx가 1차식이 아니고 한 차수 높으면 4차식일 수도 있어. 2차식일 수도 있죠. 그럼 걔네들 fx가 2차식일 때도 한번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 이번에 fx가 몇 차식? 2차식일 때. 네, 2차식일 때 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면 y는 로그 3의 x의 제곱 빼기 4x 플러스 9가 있답니다. y는 로그 3의 x의 제곱 빼기 4x 플러스 9라고 되어 있는 식이 있다고 한답니다. y는 로그 3의 x의 제곱 빼기 4x 플러스 9가 있는데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1부터 5까지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걔네들 최대치수를 구하고 싶답니다. 보도합시다. 그러면 얘네들 봤더니 여기 있는 들어있는 식이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죠, 맞죠? 근데 우리가 2차식에서 항상 최대값이든 최소값이든 구하기 위해서는 걔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완전 제곱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2차식의 문제 풀 때는 항상 어떻게 푸냐면 완전 제곱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완전 제곱. 그래서 어떻게 하냐 봐보세요. 첫 번째 보시면 이런 어떻게 하냐 봐봐. 그러면 우리는 여기 안에 있는 봐봐. 저 좀 봐보실래요? 여기 안에는 2차식에 있는 식에 우리가 t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뭐로 잡자고? 그럼 t라고 하는 식은 뭘로 돼 있냐? t라고 하는 식은 x의 제곱 빼기 몇 x 4x 플러스 뭐라고 돼 있는? 9라고 돼 있는 몇 차 함수? 2차 함수로 결정이 돼 있답니다. 맞죠? 그럼 물어볼게. 그럼 얘네 봤더니 밑이 3이기 때문에 증가하거든요. 맞죠? 그럼 우리가 여기 안에 값이 커질수록 최대값을 갖고 여기 안에 값이 작을수록 최소값을 가질 거예요. 맞죠? 그걸 구하기 위해서 얘를 완전 제곱시켜보도록 합시다. 우리 완전 제곱시키면 어떻게 되죠? x-2에 뭐가 돼? 제곱에 플러스 뭐가 되죠? 5 되는 것도 괜찮다는 거죠. 맞죠? 맞죠? 그럼 우리가 물어볼게요. 그럼 얘네 같은 경우는 그 아래로 블록이 아니면 위로 블록이에요?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면서 얘가 뭐가 될 때? 2가 될 때 얘네들이 5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네, 우리의 x의 범위는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래? 1부터 5까지죠. 그럼 1은 어디 있냐면 이 옆에 조금 이렇게 있고 5는 얘보다 좀 멀리 있는 이 부분에 5가 있을 거예요. 맞죠? 맞죠? 그럼 우리가 이 노란색에 있는 것 중에 큰 거하고 작은 걸 구하셔야 되거든요. 큰 거는 뭐가 될까요? 5를 대입하면 뭐가 있어? 5 대입하면 14. 맞지?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 5가 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해요. 네, 우리는 최대값이 얘고 최소값이 얘가 아니에요. 왜? 얘는 뭐의 값이니까? t의 값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다 뭐 씌운 거? 로그 씌운 게 최대값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최대값은 뭐가 되냐면 로그 3의 14가 최대값이 되고 그럼 최소값은 뭐가 될까요? 로그 3의 뭐가 돼? 5가 우리 원하는 최대 최소의 값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걔네들의 우리가 최대 최소 구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 완전 제곱해서 걔네 구한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있냐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똑같은 게 반복이 돼 있대요. 우리가 반복이 돼 있으면 뭐 쓸 것 같아요? 치환하겠죠. 세 번째는 치환형으로 보도합시다. 치환형 보도합시다. 네, 치환형을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1부터 어디까지 하면 9까지 x의 범위가 있답니다. 1부터 x가 9까지 있을 때 9까지 범위가 있답니다. 9까지 범위 있을 때 네, 뭐 잘못 썼나요? 괜찮아요. 일단 붙여놓으면 되죠. 어떻게 하냐면 y는 제가 봤을 때 성우 넣으면 총치적 난국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될 수도 있어. 빼먹은 게 너무 많아서요.
첫 번째가 어떻게 보면 로그 3의 x 플러스 1, 로그 3의 x 플러스 1, 로그 3의 x의 플러스 1이 있고, 두 번째는 뭐가 되냐? 로그의 3분의 1의 x 빼기 9라는 게 있답니다. 로그의 3분의 1 x 빼기 9. 이거에 관한 우리 최대치수를 구하는 게 목적이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참고로 여기서 첫 번째 써야 되는 공식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런 공식을 먼저 쓰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뭐냐면 로그에 a m제곱하고 b의 m제곱은 어떻게 쓸 수 있죠? 이게 쓸 수 있는 거 알고 있죠? 맞죠? 그럼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는 얘를 먼저 고치셔야 돼. 얘를 고치려면 어떻게 되죠? 3의 마이너스 1제곱인가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뭐가 붙어? 로그 3의 x 분다는 것도 확인 가능할 거예요. 맞죠? 우리는 얘네 갖다가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풀 거냐면 먼저 전개해 볼게요. 그럼 y를 먼저 전개하고 얘 먼저 곱하면 마이너스 로그의 3의 x 맞지? 그래 뭐 제곱 봐보세요. 마이너스 로그 3x 마이너스 9 로그 3x 그럼 더하면 마이너스 몇 로그 3x? 10의 로그 3의 x 빼기 9가 되는 것도 괜찮겠죠. 맞죠? 매일 봤더니 우리가 그러면 뭐가 반복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로그 3의 x가 반복되니까 로그 3의 x를 다 뭘로 잡아서? a로 한번 잡아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럼 얘는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마이너스 a의 제곱 빼기 10의 a 빼기 9가 된다는 게 우리의 특징이 돼요. 맞죠? 근데 a라는 것이 뭐였다고? 그냥 x가 아니고 무슨 x? 로그의 3x. 봐봐.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이쁘게 로그 3하고 로그 3하고 로그 3 이렇게 취향을 주는 거예요. 그럼 로그 3의 1은 뭐가 되죠? 0. 얘는 0이고 로그 3의 9는 3의 제곱이니까 이 범위 안에 있는 최대치수를 구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얘는 봐봐.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완전 작업할 수밖에 없죠. 완전 작업시키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뭐가 돼? a 플러스 5의 전체 제곱에 맞지? 플러스 25 마이너스 25 플러스 16인가요? 16이 되겠죠. 맞죠? 그럼 얘는 위로 볼록이 아니면 아래로 볼록이에요? 응? 위로 볼록이죠. 위로 볼록. 그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가 되죠? 얘가 마이너스 5일 때 얘가 바로 뭐가 돼? 16이 된다는 것도 확인 가능하죠. 그쵸? 봐봐. 근데 우리의 최대값은 뭐냐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2까지죠. 맞죠? 0부터 2까지이기 때문에 0은 여기 있을 거고 2는 여기 있단 말이야. 맞죠? 그럼 최대값은 뭐가 돼 있어? 2를 대입한 요놈의 최대값이니까 최대값은 뭐가 됩니까? 49에서 빼기 16 마이너스 33은 최대값이고 그럼 최소값은 0 대입하면 뭐가 되죠? 뭐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미쳤어요. 0하고 2가 여기 없죠? 왜 아무도 얘기 안 하셔요? 0하고 2는 마이너스보다 큰 거 아니에요? 0이 여기 있고 2가 여기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아무도 얘기 안 할 수가 있지? 그럼 첫 번째 아까 0 대입하면 최대값은 뭐가 돼 있어? 마이너스 9되고 아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뭐였지? 33이 문제의 정답이 완성될 겁니다. 그럼 먼저 필기 먼저 해보신 다음에 우리가 하나 더 남았거든요. 그럼 먼저 같이 한번 봐볼 테니까 먼저 필기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시죠. 네, 그럼 이제 네 번째 방법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번째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네 번째 방법은 이제 산술기하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푸는 방식이래요. 산술기하법. 무슨 방법? 산술기하.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쓰는 방법이에요. 우리 산술기하가 어떤 산술기라고 했었죠? a 플러스 b가 뭐? 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다? 2루트 a, b를 이용하는 건데 중요한 건 얘는 둘 다 뭐가 될 때만 쓸 수 있어요? 양수일 때만 쓸 수 있는 산술기하 특징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푸는 방식을 먼저 알아보고 싶은데요. 어떤 예제가 있냐면 이런 게 있답니다. y는 로그 2의 x, y는 로그 2의 x하고 플러스 로그 x의 16의 무슨 값 구하냐면 최소값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최소값 구하는 게. 네, 그럼 얘네들을 봤더니 지금 딱 봤더니 두 개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서로 두 개 무슨 관계죠? 먼저 한번 고쳐볼까요? 먼저 고치게 되면 얘는
로그의 2의 x가 되고 그 다음에 16의 2의 몇 제곱? 4제곱이기 때문에 앞에 뭐가 빠지고 4에다가 로그의 x의 2라고 되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맞죠? 맞죠? 그럼 봤더니 여기 보시면 이 로그 2의 x라고 하는 이 값하고 그다음 로그 x의 2는 딱 봤더니 두 개의 밑과 진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 케이스? 역수가 되어 있는 케이스죠. 맞죠? 그래서 우리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어떠한 공식을 이용할 거냐면 앞에서 배운 무슨 공식? 밑변환 공식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무슨 공식이냐면 밑변환 공식이 있는데 밑변환 공식은 어떤 게 있었냐면요. 봐보세요. 로그의 a의 b라고 하는 공식은 어떻게 있었죠? 새로운 밑을 만들면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뭐가 돼? b라는 공식도 있고 두 번째는 밑과 진수를 바꾸면 로그 b의 a분의 1로 바꿨다는 밑변환 공식이 첫 번째가 존재할 것이고요. 두 번째 혹시 기억나세요? 로그의 곱공식? 로그의 곱공식. 네, 로그의 곱공식이란 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로그의 a의 b 곱하기 로그의 b의 c를 계산하고 싶대요.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면 내 밑하고 상대방 진수가 같대요. 봐봐. 얘처럼 내 밑하고 상대방 진수가 같대요. 얘를 계산할 때는 두 개가 싸르르르 지워지면서 남는 게 뭐가 남죠? 로그의 ac만 남는다는 게 로그의 곱공식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얘네들의 산술기하 평균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봤더니 a 플러스 b이기 때문에 바이 산술기하에서 어떻게 쓰면 돼? 카메라 갖다 뭐라 쓰면 돼? 이 루트에 어떻게? 로그 2의 x 곱하기 4 로그의 뭐가 돼? x의 2가 되는 것도 괜찮아요. 맞죠? 네, 봐봐. 4는 제가 조금 헷갈리니까 뒤에다 따로 빼서 쓰게 되면 봐봐. 곱하기 4라고 써볼게요. 그럼 보시면 내 밑과 상대방 진수가 같네요. 어떻게 돼? 지워지죠. 그러면 로그 2의 2도 뭐가 돼? 1이지. 지워져요. 그럼 2루트 4네? 그럼 다음 뭐가 될까요? 4가 된다는 게 문제 정답 완성되죠.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산술기하 평균을 쓰는 것은 뭐하고 뭐를 이용해서 밑변환 공식하고 로그의 무슨 공식? 곱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응?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로그 함수에 대한 최대차수가 되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가 지금까지 로그 함수하고 지수 함수를 왜 배웠냐? 맞죠? 선생님 왜 같이 배웠지라고 하는 물음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7번째는 뭐를 해볼 거냐면 두 개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도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보세요. 그래서 별 7번은 이제 로그 함수하고 지수 함수의 무슨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별 7은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의 관계.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의 관계. 지수. 보도록 합시다. 봐봐. 저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fx라고 하는 함수를 fx를 뭐로 잡을 거냐면 a의 x승을 잡아볼게요. 뭐로 잡자고? a x승 잡아볼게요. 그럼 얘네들 a x승 이렇게 고쳐도 상관없죠. 뭘로 고쳐야 되냐면 y는 뭘로 x? a의 x승을 고쳐야 된대요. 맞죠? 그럼 저희가 첫 번째는 이제 얘를 뭐 할 거냐면 양변에 로그 a를 씌워본대요. 뭐 씌워본다고? 로그 a. 그럼 로그 a를 씌워보면 로그 a의 y 값은 로그 a의 무슨 x? a의 x승 되죠. 맞죠? 그럼 얘는 뭐와 똑같아? 는? x하고 똑같아요. 맞죠? 는 x 맞지? 그 다음 우리는 얘는 뭐하고 뭐를 바꿀 거냐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킬 겁니다. 뭐에 대칭? y는 x에 대칭시키면 어떻게 되죠? 얘는? 뭘로 바뀌어요? x는 y로 바뀌고 y는 뭘로 바뀌어? x로 바뀐대요. 봤더니 지수 함수를 y는 x에 대칭시켰더니 무슨 함수로 바뀌었어? 로그 함수가 되죠. 근데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가 함수가 y는 x에 대칭되어 있는 두 함수를 무슨 관계라고 얘기하죠? 네, 역함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우리가 밑이 같은 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서로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는 밑이 1보다 큰 경우하고 밑이 1보다 클 때하고 두 번째는 밑이 0하고 1 사이일 때 두 개 이제 역함수 관계는 어떤 식의 그림이 그려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밑이 1보다 크게 되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이렇게 그려져.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y가 있고 이렇게 x가 있으면요.
지수함수의 모양을 그리기 전에 y는 x를 먼저 그려볼게. y는 x 그려보면 봐봐. 지수함수는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1보다 크면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를 갖고 있는 게 지수함수 맞죠? y는 a의 x승 맞지? 응? 항상 모진하고 0,1진하고 맞지? 로그 함수는 어떻게 그리면 돼 그러면? 여기에 대칭이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리는 함수 그리면 이게 바로 y는 로그 a의 x 그래프로 그려지겠죠 맞죠? 응? 두 번째는 얘가 y축이고 얘가 y축이고 얘가 x축이래요. 똑같이 해도 y는 x에서는 그려야겠죠? 그러면 0하고 1 사이면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죠. 감소의 함수 그려주고 그럼 얘도 어떤 식으로 그리시면 돼요? 여기 역함수가 이렇게 이쯤 맞죠? 그리는 거. 맞아요. 이렇게 그리시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완전 미쳤네요. 제가 완전 잘못 그렸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실수가 돼요. 어떻게 그려야 돼요? 이렇게 그리시면 되죠. 맞죠? 그럼 얘가 바로 y는 뭐가 돼요? 로그 a의 x라고 하는 그래프가 완성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을 그릴 수가 있냐면 걔네들이 갖고 있는 밑이 같은 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와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예제를 좀 몇 개 한번 봐볼게요. 그죠? 역함수 구하는 예제를 몇 개 볼 건데 얘 한번 지워보고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네, 첫 번째 예제는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y는 3의 x-2 플러스 5가 돼요. 1번은 y는 3의 x-2의 플러스 5라고 하는 그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무슨 함수? 역함수. 한번 봐볼게. 우리가 첫 번째 그러면 얘네들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봐보세요. 내 쓸 시간 잠깐 줄 테니까 봐봐. 보면서 봐봐. 그럼 얘네들 첫 번째 뭐 할 수밖에 없죠? 뭐하고 뭐를 바꾸셔야 돼요? x하고 y 바꾸니까 첫 번째는 1번은 x하고 y를 먼저 바꾸셔야 돼요. 그럼 이 시간 어떤 식으로 바뀌어요? x는 뭘로 바뀌어요? 3의 y 빼기 2 플러스 5라는 식으로 바뀌겠죠, 맞죠? 한 번 더 쓰게 되면 x-5의 값은 3의 뭐가 돼? y 빼기 2가 되는 거 괜찮죠? 맞죠?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뭘로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얘를? y는 쪽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죠, 맞죠? 혹시 우리가 지수를 로그로 고칠 때 혹시 기억나? 지수가 있는 놈에서 없는 놈으로 돌려서 이렇게 간다고 얘기했죠. 맞죠? 우리는 y-2의 값은 로그의 3의 x 빼기 5가 되는 것도 확인 가능하죠. 맞죠? 그 y로 정리한 y는 뭐가 되냐면 로그 3의 뭐가 돼요? x 빼기 5에다가 플러스 2를 시켜주면 우리가 원하는 역함수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 괜찮아요? 네, 첫 번째 얘처럼 우리가 걔네들 갖고 있는 역함수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혹시 이거 지어도 될까요? 응?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있는 예제도 한번 봐볼게요. 두 번째. 네, 두 번째 예제는 뭘 볼 거냐면요. 이제 얘를 한번 이제 역함수를 고치고 싶은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3 마이너스 5의 값을 구하고 싶어요.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3의 마이너스 5라고 하는 함수의 값을 바꾸고 싶답니다. 그럼 봐볼게요. 그럼 첫 번째 보시면 이겁니다. 첫 번째는 봐보세요. 1번은 뭐가 되냐면 x하고 뭐를 바꾸셔야 돼요? 맨 처음에? y의 부호를 바꾸셔야 돼요. x하고 y의 부호. 그럼 x하고 y의 부호 바꾸게 되면 첫 번째는 얘가 x의 값을 쓰시면서 로그 2에 y 플러스 3에다가 마이너스 5가 되는 게 첫 번째 식이 완성되겠죠. 맞죠? 넘기게 되면 x 플러스 5라고 하는 값은 뭐가 되냐면 로그 2에 뭐가 돼? y 플러스 3이 된다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저희 두 번째는 이제 뭘로 정리한다고? y는 꼴로 이렇게 정리하는 게 목적이죠. 우리 로그에서 지수를 고칠 때 어떻게 한다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로그 지우고 밑 잡고 돌려서 간다고 했죠. 맞죠? 밑 잡고 돌리면 어떻게? y 플러스 3은 뭐라 쓰면 돼요? 2에 x 플러스 5라 이렇게 붙이시면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y 값은 뭐가 돼요? y 값은 2에 x 플러스 5에다가 빼기 3을 붙이면 우리가 원하는 역함수가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 마지막 있는 세 번째가 좀 시험에 잘 나오는 꼴이어서 세 번째도 같이 한번 봐볼 건데 세 번째는 뭘 해볼 거냐면 세 번째는 이걸 한번 볼 겁니다. y는 2분의 ax 빼기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에 관한 역함수를 봐보도록 할 겁니다. 조금 독특한 역함수죠, 맞죠? 이건 잠깐 보고 써봐. 이거 잠깐 봐봐. 이건 보고 써봐. 첫 번째는 뭐하고 뭐를 먼저 바꾸셔야 돼요? x하고 y를 먼저 바꾸죠. 그럼 첫 번째 1번은 x하고 y를 먼저 바꿔볼게요. 그럼 바꾸게 되면 얘는 x는 2분의 a의 y에다가 플러스 a의 마이너스 y 되는 것도 괜찮죠? 양쪽에 2를 곱하게 되면 이 x의 값이 a의 y 플러스 a의 마이너스 y 되는 것도 괜찮아요, 맞죠? 그다음 얘네들 양변에다가 내가 뭘 곱할 거냐면 양변에다가 이쁘게 a의 y승을 이렇게 곱할 거야. a y승. 그럼 a의 y승을 곱하게 되면 이 식은 어떻게 되냐? 첫 번째 거는 a의 몇 i? 2y 맞지? 응? 그다음에 얘 두 개 곱한 다음에 넘기면 마이너스 2x 곱하기 a의 y 맞지? 그다음에 이 두 개 곱하면 뭐가 되죠? a의 0제곱이니까 플러스 1은 0 되는 거 괜찮죠, 맞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값은 y의 값을 구할 건데 여기서 y를 그냥 못 구하고 얘네들을 y로 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x로 잡으면 얘는 뭐야? x의 제곱하고 똑같죠.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a의 y를 구하기 위해서 안타깝지만 근해 공식을 쓸 겁니다. 무슨 공식? 근해 공식. 근해 공식인데 짝수 근해 공식을 쓰기 위해서 이거 마이너스 x 쓰면 어떻게 돼? 분모는 1분의 맞지? 1분의. 그다음에 얘 부호 바꾸는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가 돼? x제곱에 마이너스 1 되는 거 괜찮죠? 근데 우리가 근데 뭐의 변동이 있으면 안 돼? 식의 변동이 있으면 안 되니까 빼기는 지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 이제 뭐만 구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이제 y는 꼴로 이제 정리하셔야 되죠? y는 꼴로 정리하려면 지수를 이제 뭘로 고쳐야 돼? 로그로. 그럼 지수를 로그로 고치려면 밑 잡고 돌리면 로그로 고쳐지는 거죠. 맞죠? 그래서 우리의 문제 정답은 어떻게? y는 로그 a에 뭐라 쓰면 돼? x 플러스 루트보 x제곱 빼기 1로 잡으시면 우리가 원하는 역함수도 완성된답니다. 생각보다 되게 복잡한 식이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역함수까지 보면 우리가 지수함수, 로그함수 내용 다 본 거니까 필기의 마무리에 해시고, 맞죠? 바로 이제 지수함수의 활용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